거 좋아해요. 계속 아니 해주세요. 진짜 이런 거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 이게 우리 아까 제가 불을 켜달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진짜 진심으로, 이때 좀 네. 감사드리고 사실 지금 제가 할 건 뭐 대단한 특별한 스타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계속 풀어낼 건데 그 기본을 지켜야지 변화 가능성을 더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응용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스퀘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본적으로 자른 스타일의 머리는 다 이런 머리들이에요. 선과 면이 살아있는 스타일들의 멋있어요. 머리. 초반에 예전에 이런 스타일의 처음 머리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다녀? 근데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선과 면이라는 이 개념으로 남성 커트를 이해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저는 맨스파이어랑 영국에 있는 런던 스쿨 오브 바버 그리고 스코름에 있는 바버샵 등 해외에 있는 많은 아카데미 특히 사실 사스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왜 남자 머리가 스퀘어로 잘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유를 좀 알아야 돼. 어떻게 자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까? 근데 왜 스퀘어여야 되는지는 이 신체적 특성에 기초합니다. 남성의 신체적 특성은 목이 두껍고 어깨가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선과 면이 강조되어 보이고 여성의 신체적 특성 목이 가늘고 어깨가 좁아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곡선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자를 더 남자다워 보이게 만들어주고 여자를 더 여자다워 보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선과 단면이 강조된 네.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 곡선과 곡면이 강조된 흐름, 웨이브 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머리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흐름을 만들어주기가 쉽고 머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형태를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형태가 너무 잘 드러나잖아요. 그 외형의 모양을 선과 면을 강조해준다. 근데 우리 두상은 둥글잖아요. 둥근 두상을 어떻게 면을 만들어줄까? 그래서 가장 튀어나온 곳이 가장 플랫하고 가장 들어간 곳이 가장 볼륨이 많이 살아서 외형의 모양을 좀 납작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돼서 네. 조금 좀 약간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또 좋아하는 우리 같이 다니는 스퀘어맨. 스퀘어맨도 있고 그래서 저건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 저런 모습들이 엄청 멋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럼 이게 내가 혼자 느끼는 건가? 아니면 혹은 이게 미용에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이 구스타프 클린트의 키스라는 작품을 보면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의 패턴과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의 패턴은 다릅니다. 남자는 스퀘어에 블랙과 화이트로 되어 있고 여자는 라운드에 화려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1913년대 그 유명한 구스타프 클린트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혹은 이 반대로 됐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남성 쪽과 여성 쪽의 모든 모양이 다 달라요. 남자는 앉아있는 소파가 직선과 면은 살아있는 사각형이고 여자가 앉아있는 소파는 둥글둥글한 곡선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보면 스탠드 있죠. 조명의 모양도 다르고 아래쪽에 있는 컵의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컵이 놓여 있는 테이블도 지금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테이블도 여자는 라운드로 되어 있고 남자는 각져 보이는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남자는 스퀘어로 만들어져야 될까? 사실 패션의 완성은 뭐예요? 헤어의 완성은 다 아시죠? 나 해안얼. 네, 평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쁘고 모든 사람이 잘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남성성을 강조하고 여성성을 강조해 주는 것이 잘생긴 것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남자는 더 남자답게 만들어줘야 되고 여자는 더 여성스럽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남자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직선과 면이 강조되었을 때 멋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곡선과 곡면이 강조된 여성의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를 더 멋있게 여자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형태로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스퀘어를 어떻게 만드냐? 이 핵심 원리 이거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지면과 수직 수평의 개념을 이해하고 3포지션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단계별 시술, 디테일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면을 기준으로 수평과 수직의 섹션을 나눠주고 판넬을 잡아주고 3포지션은 그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상의 굴곡을 이해하고 곡면을 이해한다면 가장 튀어나온 곳을 기준으로 바디 포지션을 잡아주고 그 기준에서 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실수는 전체적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모양이 형태가 잘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조각의 원리로 전체적인 비율에 맞춰서 길이를 점점 더 정교하게 깎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스타일의 80%는 아웃라인, 남자들이 언제 머리 자르고 싶을까를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머리들이 금방 자라고 지저분해지며 머리를 자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윤곽선에 있는 머리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려지느냐가 전체 스타일의 80%를 결정한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테일은 그 윤곽선인 이 4개 구렌다루와 이어라인, 네이플라인, 페이스라인의 경계에 있는 부분에 머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지금부터 커트를 시작해 볼 건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스퀘어 형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커트를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섹션이 중요한데 질문하면 안 되지 않아요? 저 혼자 말을 질문해도 너무 많이 돼요? 했어요. 네. 김상희 원장님께서 복수하실 시간입니다. 아, 네. 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실 때도 정말 이것이 남자 커트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그 최재원 원장님이 유튜브를 하기 전과 후로 뭔가 맨즈의 어떤 방향성, 맨즈 헤어커트의 방향성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끼거든요. 본인도 느끼시고 뿌듯해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요?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것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 잠깐 하시긴 하셨지만, 맨즈 헤어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가 유튜브로까지 사람들한테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줘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커트를 7,000원 주고 머리를 잘랐는데 커트 가격이 다른 물가들에 비해서 오르지 않는다라는 건 많이 느꼈었어요. 그 말은 커트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그냥 그때는 그렇게 됐어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머리를 더 잘 잘라준다면, 더 정확하고 더 정교하게 잘라준다면 더 가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샀슨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그 놀라운 충격을 많은 헤어 디자이너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잠깐 악의적인 댓글들도 조금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정리가 돼서 참 감사하게 네, 생각을 정리가 하고 돼서. 있어요. 진짜 악플도 많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자세하게 웬만하면 거의 다 보여드리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여는 SNS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간신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저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학생들한테 제가 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자세하게 뭔가 정보를 만들어서 올려주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양이 크면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유튜브를 해서 그 링크를 달면 서류 작업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걸 학생들만 보기엔 아깝다,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나눌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물론 부족한 점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DM 주시거나, 지금 굉장히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그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손님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좋다고 DM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럴 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똑같은 걸 바라보고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걸 굉장히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이냐는 결국 자기의 어떤 행복감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에 가느냐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원 원장님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죠? 그래서 악플 같은 거? 이제는 신경 안 쓰고 크게 그러면 한번 이제 당해보니까 네. 크게 한번 상처를 받아보니까 이제 웬만큼에서는 이제 네. 꿈쩍하지 않게 됐었어요. 네. 그렇군요. 악플이 사랑이래요. 그만큼 질투하는 거. 저는 악플이 별로 아니요. 안 달려요. 당해보면 당해보면 그 말 안 해요. 아, 그래요? 진짜. 어. 그 리뷰 네. 선생님들도 그런 거 많지 않나요? 리뷰 좀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지 않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소개팅까지 하나?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네.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요. 다 맞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들 이렇게 좋은 맞아요. 어. 진짜 마음의 상처가 진짜 크죠. 저 네이버에
이야기해주세요. 그거 그거? 이상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상한 게 많은데 저 네이버에 1점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분이 첫 번째 오셨을 때 머리가 정말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디스커넥션 조금씩 점차 늘려갈까 해서 이제 충분히 상의를 하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차가 많아지고 머리를 풀렀을 때는 원하는 만큼의 양감이 생기겠지만 묶었을 때는 내부적인 구조에 짧은 게 보일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했는데 네이버에 그 묶은 모습을 이렇게 올리면서 단차가 하나도 안 맞는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점짜리가 하나 있고 그거 말고 다른 진짜 1점짜리. 네. 다른 거. 네, 진짜 1점짜리는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 진짜.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좀 얘기가 긴데 원장님이 집중해서 그걸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좀 눈으로는 이걸 보시고 귀로는 멀티가 저를 안 돼, 들으시면 돼요. 멀티가 네, 그래서 제가 1점이 아니라 2점이 한번 있었어요. 네이버 리뷰에 2점이. 그래서 근데 충분히 너무 예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2점일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제 답 보냈어요, 따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을까요? 불편한 데서 너무 죄송한데 불편을 드렸다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유튜브에서 꿈꾸면서 봤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숏커트를 하려고 예약도 되게 어려워서 되게 오래 기다려서 내가 여자 이제 주부한테는 얼마가 드는 돈인데 갔는데 만족을 하나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왜 만족 못했냐고 말하는 거니? 너 1점 그리고 1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격 장애가 있거나 이 사람은 집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올린 거는 억지로 이렇게 바보같이 해서 상태를 올렸던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으면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환불해달라겠다. 환불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너무 멀쩡하게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왜 못 해주겠다. 그 너무 자존심 세운 거 아니었어요? 그쵸, 나름대로는 나는 못 해주겠다. 뭐야 이거 약간 먹고서 이렇게 가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상 하기가 싫어가지고 다시 잘라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잘라도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시 뭐하러 자르러 가냐? 싫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도 맞죠? 그래서 근데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제가 전화를 하니까 안 받으니까 환불을 한 건 아니었고요. 굉장히 마음속 깊이 긴 글을 써서 보냈어요. 처음엔 사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당신의 마음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나한테 그런 걸 할 거라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해 봤더니 정말 그 시간을 내서 멀리서부터 또 기다리고 예약을 한참 동안 해서 나한테 왔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맞춰드리지 못했다면 결국 제가 환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환불을 해드릴 테니까 계좌를 보내주세요라고 일주일 후에 이제 보냈어요. 그때 그분이 환불은 원하지 않는데요.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는 환불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이걸 내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고객님이 써놓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유튜브로 뭐 손님도 되게 많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예약도 막 한 달, 두 달씩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손님이 밀려 있으니까 좀 손님이 많으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라고 나름 순간 교만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비용은 내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커트비가 77,000원이었는데 10만 원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했더니 그거 왜 더 많이 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객님이 친구라면 너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진짜 기대만큼 안 돼서 굉장히 기분 나빴겠구나. 야 기분 되게 나쁘니까 내가 나랑 맛있는 거나 먹자 하고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친구랑 같이 맛있는 거 드신다 생각하고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마음에 풀린다면 다시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그때 고객님이 느꼈던 그 작은 그런 섬세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고쳐져서 제가 좀 고객님을 응대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저 그분이 그때 뭐라 했냐면 사실 자기가 갱년기 장애를 겪고 있고 세상에 재미가 너무 없었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을 찾아가면 마음의 평화도 올 것 같고 스타일을 바꾸면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이런 감정적인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찾아간 거래요. 근데 매장이 너무 바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랍드라이를 인턴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는 자기하고의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예약을 1시간에 한 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물론 네이버 상에는 30분 단위로 돼 있지만 저는 한 달, 2달 전부터 다 30분 단위를 막아놓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분을 하면서 최대한 이 사람이 나한테 머리를 하러 오는 게 머리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는 것, 자신감을 가지러 오는 것, 그리고 뭔가 쉬러 오는 것. 미용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제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안 오셨어요. 근데 친구분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됐고요. 뭔가 머리를 잘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서로가 근데 그 머리를 잘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멋있게 테크닉적으로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그 고객과의 인간관계, 피플 비즈니스, 이거 너무 고루한 얘기지만 피플 비즈니스라고 하죠. 인턴과 디자이너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원장과 디자이너의 관계, 원장과 인턴의 관계, 인턴과 인턴의 관계, 고객과 디자이너의 관계. 어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특히 미용사한테는 예뻐지고 싶고 편안하고 싶어서 오는 거지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아니면은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고 하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튜브도 사실 더 안 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객님이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꿈을 꾸면서 온다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의 로망을 다 채워준다는 게 너무 겁났거든요.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네, 너무 근데 부담스러웠어요. 저 커트 이야기 조금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이제 잘 이야기해서 이제 자를 맞고 잘났나 봐요. 야, 이거 약간 맞아.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네. 너무 진정장이 이야기 T인 잘해서 것 너무 같습니다, 감사하고. 네? T인 것 같아요. T. 누가? T요 T. 누가요? 제가요? 저 T예요. 저 F예요. 저 T고 여기 F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T이시네요. 이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레이지에이션으로 머리를 자르는데 네. 우리는 두상은 둥글려져 있잖아요. 자르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잘려질 가능성이 높아져. 이렇게 잘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얘가 아니고 이렇게 머리가 잘려져. 직선으로. 그래야지 이 면이 더 단면이 강조돼 되는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상이 굴려지고 바디 포지션과 핑거 포지션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자르게 돼. 그럼 당연히 쉐입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거. 근데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가 목의 두께에서 실루엣이 직선으로 떨어지고 어깨가 퍼져 보이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 보이는 이 수평과 수직들이 이 선들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루엣이 측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실루엣 있잖아요. 이게 가장 손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형태를 더 강조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리 스타일링할 때 이렇게 모양을 잡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면을 강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여 벌써 못 그래서 그래서 디테일을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게 진짜 이렇게 머리를 다 잘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뭐 핸즈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약하시래요. 기본 형태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저 오버컴으로 이 주변에 있는 머리 좀 정리를 하고 이 주변까지 정리하고 5번 머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좀 저한테 질문 아까 하기로 한 거 왜 안 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진짜 잘하시죠. 근데 정말 원장님이 생각하는 잘한다는 것은 아까 감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거 너무 뭔가 형이상학적인 느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리를 잘한다는 건 어떤 건지 제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진짜 그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만족. 내가 마음에 들면 그게 잘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뽕에 약간 취해 있어야 돼. 맞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게 취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뽕에 내가 취해 있어도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취해 있어야 돼. 타인의 것을 인정해주고 맞아. 존중해주면서 내 걸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여기서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잘하시고 다 각자의 색깔을 다 가지고 맞아. 있잖아요. 그게 존중받으려면
그래 너도 멋지고 잘하는구나. 너의 색깔은 이거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머리를 잘하는 거. 남의 걸 먼저 인정해 주는 거. 맞아요. 우리가 뭐 누군가를 이렇게 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내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게 진짜 뭐 미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막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착 뭐 정말 일차적으로 바로 보이는 이런 쉐입들에 뭐 반해서 이제 나는 맨즈 헤어만 집중하고 싶으니까 난 여러 가지 배울 필요 없고 맨즈 스타일만 배우면 되겠다 하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인스타그램에도 막 그것만 강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원장님도 지금 맨즈에 집중하고 계시긴 하잖아요. 여자 머리 자르시긴 하지만. 그쵸.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저 맨즈만 하겠어요라고 하는 후배들한테는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무조건 헤어 디자이너를 1년 하고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이요? 네, 헤어 디자이너를 1년 하고. 왜냐하면 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매장에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객을 받았는데 약간 60대 할아버지였었어요. 흰머리에 어깨까지 오는 정도 머리 길이었고 나이가 들면 모발은 힘없고 처지다 보니까 근데 흰머리에서 오는 그 약간 멋있는 느낌이 그쵸, 있었어요. 근데 멋스러움이 그거를 있죠. 펌을 하고 네. 그분이 머리를 묶어달라고 했었어요. 아. 근데 그 디자이너는 이미 업스타일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밴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걸. 근데 그런 경험이 만약에 배운 경험이 없다면 네. 그런 고객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맞아요. 길이를 짧은 남자를 하는 게 짧은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의 머리를 하는 거지. 네. 남자 머리가 모두가 다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스타일의 머리를 디자인적으로 네. 기능적인 기술적인 측면이 네. 아닌 디자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익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어떤 설명도 듣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헤어 디자이너 하세요라고. 아. 그리고 나서 내가 더 가고 싶다면 집중한다. 그렇죠. 네. 보통 저는 예전에 배워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기 머리 잘라봐라, 남자 머리 먼저 잘라본 다음에 해봐라. 그래서 애기랑 남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애기와 남자를 약간 맛보기로 한번 어디 잘하나 보자 하고 보내는 경우도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맨즈 헤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더 집중해서 잘 하도록 배우고 더 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자 머리를 집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남자 머리를 더 잘 배우려면 왜 더 잘 배우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나도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하고 될 것 같은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웃는 게 그 표정이 지금. 네. 근데 이게 네. 그 디테일은 보이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이다라고 저는 항상 설명합니다. 아마 스님들은 자기만의 느낌이라는 게 담겨지잖아요.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단발머리를 잘라도 저 사람한테 자르면 다르고 또 이 사람한테 네. 느낌이 다르잖아. 그 느낌을 배우기 위해서 그 느낌이 좋아서 그분한테 교육받으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내가 머리를 못 잘라서 가는 거 아니야. 그 한 끗 차이의 디테일을 알고 싶어서 가는 거, 그거를 찾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원장님? 또 머리 좀 잘라야 되니까. 그거는 근데 그 한 끗 차이의 디테일은 또 그 사람한테 아까도 말했듯 다시 슈터빌리티로 들어가는 슈터블 어울리냐. 왜냐하면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얼굴형이 좀 길고 이게 아주 예쁜 분이었는데요. 머리를 아주 예쁜 중단발 정도 길이로 오셨어요. 조금 긴 중단발. 근데 그 정도 머리 길이로 레이어드도 예쁘게 돼 있고 관리가 잘 된 머리로 오셨는데 숏컷 자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다 반대한대요. 뭐 김연자처럼 될 것 같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 말도 너무 웃겼는데, 모두가 집안에서도 남자친구들 모두 다 반대하는데 머리를 자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머리가 너무 예쁜데 미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다면 지금 참 잘 어울리는 머리, 아주 예쁜 머리를 하고 계신데 자르고 싶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미술 작가인데 인터뷰할 일이 요즘 꽤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내 사진이 어떤 매거진에 올라간 걸 봤더니 작가는커녕 거의 양같이 교수같이 뭐 신부 수업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그분한테 진짜 그 머리가 어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르시죠 그러면 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머리를 정말 짧게 잘랐어요. 근데 그분이 가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첫째, 머리가 더 예뻤냐? 그건 아닙니다. 네, 아까 첫 번째 머리가 더 예뻐 보였어요. 아까 남자를 더 남자답게, 여자를 더 여자답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를 여자답게 했던 머리 사실 첫 번째 머리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하고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누구누구 같아.
그러니까 그 누구누구 같아라는 표현이 저는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고객의 이미지나 그다음에 퍼스널리티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디자인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와 디테일한 작업을 막 하고 계셔서 제 말 따위는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와, 듣고 있어 진짜. 듣고 있어. 아니 다 여기 가신 모든 분들이 진짜 아 진짜 숨 훔치고 막혀요 싶은. 이거. 숨 막혀요? 네. 이거 진짜 그래서 머리를 이거. 근데 그분이 그 뒤로 계속해서 오고 계시고,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짧은 숏커트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아름다웠어요. 진짜로. 근데 그 아름답다는 기준이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쁜 아름다움만이 아름다움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디테일의 차이도 저는 그런 심리적인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히려 예뻐 보이는 느낌은 덜했지만 유니크함과 자신감, 뭔가 그 사람만의 어떤 작가 정신이 보이는 스타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뭐 구현해내고 예쁘게 만드는 거, 멋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 사람한테 어떤 걸 해주는 디자이너가 될 건가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조금 한 차원 이제 나간다면, 여기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정말 초집중하시면서 제 원장님의 이 디테일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 디테일이 이런 정교한 디테일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되게 러프하게 하실 때도 있으시죠? 아니요. 항상 없어요. 디테일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우리의 않거든요. 모토가 자연스러움에 디테일을 더한다는데 그 너무 남자들은 멋진데요? 남자들은 네. 아시잖아요. 어떤 걸 싫다라고 정확하게 알죠. 표현하지 못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갈 뿐이라는 거야. 근데 그 디테일은 계속 말씀드려 보이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이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런 거에서 이런 작은 차이가 네. 뭔지 모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그 뭐 God is in the detail이라고, 그 디테일이 정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 작은 다시 디테일의 방문한 차이. 걸로 아는 거예요. 다시 방문하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고, 방문 안 하면 그냥 네. 떠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아, 많잖아. 진짜요? 진짜?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그분이 새로운 고객이 왔다라는 거는 네. 분명히 다른 곳에서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 뭐 태어나가지고 처음 미용실에 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쵸? 흘려 보냈던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 고객들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여기서 한 번씩 다 돌아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유목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아. 네, 그런 뭔가 막연한 그 디테일, 어쩌면 심리적인 차이, 이런 것들에 해소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시기도 하겠죠. 그것도 사실은.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네, 뭐 물어볼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어떤 거요? 남자 컨텐츠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 게 코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아까 짜고 쳤는데 이게 되게 쿵짝이 안 맞는데. 남자 코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그 원장님이 첫 번째 진짜 완전히 막 선언을 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좀 풀어서 그러면 한번 저희가 들어볼게요. 남자 그거 코트에서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가 짧아지니까 드러나는 외형의 실루엣뿐만이 아니고 두상이 굴곡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하얗게 보이면 이 하나의 면이 형태에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형태의 구멍이 안 나 보이게 하려면 두상의 굴곡을 잘 이해를 해서 잘 파악해서 그 길이에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두피가 하얗게 드러나지 않는 머리 길이로 설정해야 되는 것. 그거 때문에 두상의 굴곡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모질입니다. 모질에 따라서 길이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드라컷을 자른다고 쳤을 때 앞머리를 세우려면 곱슬거리는 머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머리 길이가 너무 짧으면 너무 길면 이거 안 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머리 같은 경우에 좀 길어도 잘 쓸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디테일을 좀 잡아주면서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 혹시 질문이, 이건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저 생각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다운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운펌 하세요? 다운펌은 커트예요. 다운펌은 펌어가 아니에요. 아니, 맞지 남성분들 않아요?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펌어가 아니야. 그거는 당황했어요, 펌어라고 할 수 지금. 없어.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건 네. 커트거든요. 네. 근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다운펌이잖아요. 왜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운펌은 퍼마가 아니다. 아. 다운펌은 커트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들어가야 아이언체에 한다. 그런 제품 없나요? 파마야? 아무수 저희 없어요. 아윤체 리플로우 EX와 밀파우더를 같이 적절히 믹스하시면 자극 없이 아주 다운펌을 아, 잘하실 진짜요? 수 있습니다. 아, 네. 그거 저 예. 몇 개만 보내주세요. 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끝나실 써볼게요. 때, 예, 끝나실 때 같이. 아, 어떻게 보면 또 맞는 표현일 수도 원장님 저 있겠네요. 질문 너무 잘하시네요. 사실 아마 지금 제가 네, 말씀- 네, 아니 말씀하세요. 솔직히 이게 맨즈헤어 시장에서 객단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다운펌 아니에요? 아 맞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영원히 다운펌을 해야 돼. 왜냐면 여기 머리가 이거 어떻게 한 100년, 200년 지나면 두상 골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진화론적으로 발달해가지고. 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기 무조건 해야 돼. 저도 다운펌 했거든요. 아. 저 원래 다운펌 싫어하는데 네.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하니까 알잖아요. 진짜 좋은 거. 이렇게 근데 경험 안 해보면 맛을 모르면 맛을 안 보면 모르는 거야. 똑같은 그런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의 이유는 뭐였냐면 음. 사실 저희가 이거를 처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번 둘이 했었는데 예전에 질문했을 때는 다운펌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 다운펌 커트라고 뭐라고?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한번 생각했던 것이 항상 똑같다고 하는 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야기를 그쵸?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영원한 건 없다. 절대 없다. 네. 스타일도 바뀌고 기준도 맞아요. 바뀌고 맞아요. 내가 철칙이라고 믿었던 그 진리와도 같은 그 기준이 네. 다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맞아요. 이렇게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들 네. 호응해 주시고 하는 게 네. 재미있으신 거죠? 네. 뭔가 근데 이런 게 있는 커트볼을- 것 같아요. 그 둘이 서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뭔가 항상 시작할 때는 저는 긴장이 안 된다고 하고 시작하고 긴장이 되게 된다고 시작해요. 끝나고 나면 아 나 이걸 못했어 이러는 최재 원장님은 나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어쩌면 정말 뭐 아까 TF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뭔가 성향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다른데 디자인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베이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 중심 철학, 그다음에 뭔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같기 때문에 뭔가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지금 원장님 저는 말 너무 계속해 주세요. 궁금해요. 저 이 집중 좀 부분이. 할게요. 아 제가 해야 된다고요? 말을 원장님 네. 해주세요. 아니 저는 사실 저거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근데 계속 사실 이거 되게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이거 설명해 줘야 네이프 되지 않아요? 블렌딩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는 사실 저보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 근데 기본적인 그 개념은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피부톤에서부터 까만색 머리까지 네. 그냥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시켜준다. 근데 그 그라데이션에 선을 강조해 주는 거지 이 음영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 원장님 엄청 잘하시잖아요. 다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 인스타에 안 올리잖아. 왜냐면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못해 보이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은 어떤 걸 영감을 줘야 될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원장님은 그러면 꿈이 뭐가 있어요? 네? 꿈이 뭐가 갑자기요? 있을까? 아니 이게 왜냐면 흐름이 안 맞잖아, 찾기가 지금.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흐름이 아니 흐름을 이제 좀 타고 하셔야 돼. 갑자기 꿈하면 아니 왜냐면 그게 부담스럽다. 왜냐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유튜브에서 정말 사람들한테 많이 공감하게 했고 그리고 남성 커트 교육이 이런 방향성으로 활성화되게 만든 장본인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잘하시는 뭐 부산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구에도 있고 제가 알기만 해도 여러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교육을 받으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더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 보면서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보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제가 기능적,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라는 걸 자랑하거나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원장님들 만나고 많은 선생님들 만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이 한국의 남성 헤어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너무 거창하긴 하죠. 근데 아니요. 그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는 많은 헤어 디자이너들도 있고 우리를 믿고 따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명감, 네. 책임 같은 게 사실 조금 네. 무게감으로 느껴질 때도 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 힘들어. 갑자기 너무 어렵죠.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튼 너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하는 것이 나 하나의 내 것만이 아니라 이게 같이 우리의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이렇게 함부로 막 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최재형 언니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받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15분의 남자 고객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언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해요. 그만큼이 안 된다고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도 좀 하는데? 이렇게 혼자 막 자아도취할 때도 있고, 미용사들은 사실 내가 만족할 때가 있고, 또 간혹 나는 좀 불만족인데 고객이 굉장히 만족할 때도 있고, 그 둘이 만족하면 정말 행복한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선들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뭔가 누군가를 멋지게 변하게 해줬다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인간은 성장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게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걸 느낀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대요. 결과적으로 뭐 너무 어려운 말인가? 선악설, 뭐 인간이 처음부터 악하다 아니면 착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미용사들은 그래도 누군가를 뭔가 좋게 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미용사의 길로 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용사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뭐 알던 모르던 조금의 영향이 끼치더라도 그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 이 미용 그룹 전체가 같이 좋은 방향성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원장님이 집중하시니까 좀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 그 원장님이 처음에 할 때 7,000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커트비.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브랜드가 하이퍼펌으로 일했다는 그 브랜드가 처음에 12,000원 커트비였는데요. 지금 한 4만 원, 3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퍼머 같은 경우에는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왜 정말로 가장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디자인에, 물론 퍼머도 디자인이 중요하고 컬러 정말 중요하지만 디자인의 3요소적인, 물론 다운펌이 커트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겠다 생각은 했지만, 디자인이 폼과 텍스처와 그리고 컬러, 이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멋진 디자인이 탄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왜, 물론 커트로 형태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드라이 스타일링으로도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로 치자면 기둥을 세우고 완전히 튼튼한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커트가 왜 재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개하는 입장이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지금 이거 한다고 지금. 왜냐면 얼마나 진짜, 저 아까 사실 자를 때 떨렸거든요. 네, 아직 떨리진 않는데, 전 떨렸어요 아까. 그거 있어요. 진짜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 지금. 근데 이게 너무 그쵸. 핑계 살짝 되는, 너무 이 조명이, 아시죠? 남자 머리 하시는 분들 그 맞아요. 디테일 살리려면 조명이 엄청 중요하죠. 이게 조명이 안 나오니까 이게 잘 안 나와. 그래서 요거 조금만. 제가 조명을 들고 있어 줄 거예요. 아, 제가 그 오늘 느낌은 역할이 아니야. 역할이 그거였어야 되는데. 그 느낌은 아니에요. 그 조명. 그건 아니에요? 거기 잘 밝게 해야 되는 거요? 네, 전체가 다 밝아요.
근데 사실 그 사이즈와 쉐입이라는 것들 지금 원장님 비율 그런 단순하게 이런 블렌딩만이 아니라 비율과 비례에 대한 부분에서도 완성도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작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율과 비례에서 있어서 정말 그게 내가 바라보이는 직접적인 것만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거울을 얼마나 몇 퍼센트나 이용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간혹 사람들이 진짜 그냥 고객만 바라보면서 그냥 거울 볼 때는 대화하면서 그냥 거울 보는 정도. 그래서 거울을 많이 이용 안 하는 경우를 저는 좀 보는데 어떠세요? 저는 이 형태는 고객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아, 내가 직접 이 눈으로 보는 네. 이 모양과 네. 고객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그 모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반드시 형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체크해야 된다. 최종적인 결과는 무조건 거울로 봅니다. 네. 블렌딩 되는 그 음영 또한 거울을 통해서 거리감을 두고 블렌딩 되는 그라데이션을 확인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소재 특성을 잘 보면 모류가 굉장히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나 있거든요. 이 돌아나 있는 이 머리를 이걸 어떻게 없앨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소재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로 기준을 좀 바꾼다면 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준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퀘어의 직선과 단면만 표현하자, 딱 이거예요. 직선과 단면을 어디에 표현할까? 그래, 이 측면에 표현하자. 아니면 사이드 라인에서 표현하자. 뭐 구렛나루에 표현하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저 거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질문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 거울을 통해서 본 것과 내가 그 눈으로만 보는 거에서 밸런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실제로 여성 헤어커트를 했을 때에도 바로 가까이서 보고 자르자마자 잡아보는 게 약간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자르면 잡아보기 맞나 안 맞나. 그거는 남자 커트에서는 그거 네. 밸런스는 필요하지 의미가 않아요. 없죠. 네. 왜냐하면 시각적 밸런스가 맞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네. 모발은 가마를 기준으로 굉장히 우리가 강하게 돌아나 있기 네. 때문에 왼쪽에 있는 모발의 길이, 모발은 앞쪽으로 많이 돌아나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똑같은 위치의 머리를 잡아봤을 때 왼쪽의 머리 길이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의 두상을 잘 만져보면 대체로 오른쪽이 조금 더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 두상의 굴곡 차이도 내가 이걸 해서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고객이 느꼈을 때 다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져보는 행위 자체가. 네. 근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만지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네. 고객님 얘가 머리 한번 만져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 메시지 한마디가 네. 나의 퀄리티를 달라 보이게 만들어줄 수 네.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일단 자르고 잡아본다 이게 아니고요. 거울을 통해서 밸런스가 좋은지를 먼저 보고요.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먼저 체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부적 디테일을 좀 봐야겠다 할 때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잡아보는 것을 저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성 헤어커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거울이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조명이 이게 조금 그거는 그냥 느낌만 보세요. 그냥 실루엣 계속 말씀드리는 실루엣. 네, 자세한 것은 이것이 남자 커트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유튜브를 너무 못 올려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조만간에 레이저. 이 다음 시간에 레저 커트 할 거거든요. 레저 커트로 어떻게 머리가 잘려지는지를 보면서 네. 이제 그런 것도 유튜브 올릴 거니까 그거 조금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광고를 하자면 2부에서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좀 내가 안 보여가지고. 맞아요. 한석봉과 신사임당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지금. 제가 아침에 한석봉하고 신사임당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갑자기 한석봉과 한석봉의 어머니가 아니고 한석봉 어머니가 신사임당 아니었어요? 네.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네, 한석봉 어머니가 신사임당이라고요? 네. 이거 조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장난으로 뭐랬냐면 조명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한석봉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무대에 선 입장에서는 여러분께 정말 정교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좀 맞지 않을 때는 힘든 부분이 있는 걸 양해해 주세요. 뭐 워낙에 잘하신다는 걸 아시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또 보고 또 배우시거나 교육도 다른 교육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교육 홍보를 해주고 있죠? 제가 사실 그치. 재영 원장님 교육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제가 진짜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만나면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저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끼리 연결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하고만의 관계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나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나누는 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좋네요. 그래서 괜찮네요. 지금 또 시작한 지 2시간 1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너무 정말 집중해 주시고 네. 근데 두 분께서 너무 이렇게 오디오를 꽉 채워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세미나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아, 예? 네. 그렇죠. 사실 뭐 간단하게 정말 쇼잉으로 하는 세미나가 아니라 좀 공감하고 싶고 뭔가 테크닉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그 커튼 토크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저는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니니까 세미나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술적인 거 1차적인 거지만 그 사람이 궁금해서도 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 때 너무 많이 느끼게 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서 뭔가 그런 꼭 이 테크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맞아요. 그래서 컷앤톡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컷앤톡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빗을 사용해서 수평 만들어 단면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손가락의 어떤 포지션이라던가 그리고 보시면 항상 단계별로 여기 자르다 저기 자르다가 아니라 정말로 구조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어디부터 커트했죠, 여러분? 앞머리부터. 네. 근데 원장님은 어디서부터 커트를 하는 게 규칙이 있으세요? 그건 언더에서 네, 언더에서. 무조건. 왜냐하면 언더존 직선과 단면의 구조적인 쉐입을 강조해 주는 네. 부분이고 지금 오버존 자를 건데 오버존은 길이 질감 형태로 디자인을 한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네. 측면에 서서 길이가 결정되는 부분은 탑에 있는 머리 길이가 전체 길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탑에 있는 머리를 기준으로 커트를 할 거예요. 커트를 하고 두상은 앞쪽이 굴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면과 수직으로 그대로 빗질해서 지면과 수평으로 커팅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탑에 있는 머리를 기준으로 백에 있는 크라운까지 가서 그대로 들어서 다시 스퀘어로 커트해 줍니다. 어디까지 잘라서 이게 나오지 않을 때까지 딱 스퀘어로 커트해 줄 거예요. 들어서. 이제 가이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머리는 스퀘어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부터 정면에서 가이드가 만들어졌으니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서 두상은 굴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 곡면을 따라서 빗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빗질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건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두상이 가장 튀어나오고 가장 깊은 곳을 길게, 가장 튀어나온 것을 짧게 만들어줘야지 스퀘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머리 기준으로 커트. 오른쪽에 있는 머리 먼저 자르겠습니다. 디렉션 조절해서 커트. 모든 기본 커트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질감, 그리고 양감, 그리고 스타일링에서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다른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겉으로 다 드러나는 그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게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야지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simple is best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단순함은 사실 화려하진 않지만 네. 영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단순한 그 기준을 어디에 둘까는 이제 선생님들 각자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강한 텍스처가 나의 단순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고 네. 저는 아주 심플한 형태, 스퀘어인 형태가 그 단순한 기준이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다양한 곳을 찾아가서 머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스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 어떤 특정한 스타일에서 굉장히 강점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건 욕심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장님은 커트에 어울리는 컬러, 컬러에 어울리는 커트를 참 잘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해주세요. 저 머리 좀 자를게요. 네, 집중하셔야 되나 봐요. 저한테 공을 넘긴 거 보니까 잘한다는 말을 쓰기가 요즘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모스 활동 더 많이 하면서 아티산들 만나면서 각자가 잘하는 색깔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색깔들이 다 있고요. 제 주변에서 인스타로 만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멋지다는 생각을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감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탈색 고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포인트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맞는 부분에 과하게 하진 않지만 이걸로 뭔가 다른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거,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최소의 어떻게 보면 손상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했을까? 하우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룩북을 저는 저희 살롱에서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냥 누군가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막 열심히 마케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뭔가 요즘의 트렌드, 의상부터,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어떤 패션의 어떤 흐름이라던가 문화적인 것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을 알아야 고객과 다양한 고객을 만났을 때도 내가 그 고객과 무리 없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션 트렌드 같은 것도 룩북을 좀 하다 보면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드머니 룩이 뭐 다양한 룩이 좀 유행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대두되는 게 올드머니 룩이라고 해서 너무 막 꾸민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절제되고 진짜 대대로 나는 부자였던 집안의 이런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러려면 머릿결과 그리고 피부가 좋아야 된다. 결국 베이직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트렌드일 때는 뭔가 화려한 컬러감이 아니더라도 물론 나이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뭔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제안을 할까? 그래서 계절이 바뀌니까라는 단순히 시즌별의 어떤 테크닉, 어떤 시즌별 트렌드가 아니라 시즌 트렌드가 아니라 전체적인 룩으로 봤을 때 그분이 이번 옷장에서 꺼내 입을 때 이 머리가 어울릴까까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머리를 저한테 항상 하시는 분인데 한참 만에 오셨어요.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오신 거죠. 근데 오셨는데 머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머리가 진짜 예쁘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 데 갔다 왔구나. 이제 이러면서 제가 근데 머리 지금 정말 예쁜데요? 아주 좋은데 왜 오늘 변화를 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질문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이렇게 말해요. 아,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랑 머리가 하나도 안 어울려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브랜드를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기는 이자벨 마랑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 머리가 너무 단정해서 그 머리랑 뭔가 룩앤필이 어울리질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다. 난 그래서 그런 프렌치 시크 이렇게 느끼고 싶은데 머리가 너무 정갈하고 예쁘다.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자른 게 오히려 싫다. 그래서 그날 지저분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다는 건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겠지만, 근데 그 정도로 어떤 시대적인 흐름, 트렌드 다 같이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그 스타일리스트라는 말이 헤어 디자이너, 뭐 헤어 스타일리스트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스타일에 대해서 다 버리고 머리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룩에 대해 내가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아, 이 정도면 나는 뭐 손님도 많고 괜찮아. 난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뭐 피곤해 가서 쉬고 뭐 나도 워라밸 즐겨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그 고객한테 계속해서 뭔가 영감을 주는 그 사람의 인생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그러면은 그것에 맞춰서 내가 계속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프로 아마추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유튜버들도 아마추어인데 프로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막 얘기 들으면서 바로 이제 서치하고 있어요. 디자이너 얘기 들으면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기본 소양에 대해서 또 너무 교장 선생님 같은 말 하고 있네요. 제가 원장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자꾸 이제 제 본연 얘기 나오는데 기본 소양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그랬을 때 고객들이 진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내 스타일을 맡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하나도 안 어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자마자 가운을 입히고 바로 의자에 앉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면밀히 보는 그런 시간이 아까 말했던 그 슈터블 디자인의 처음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뭐 맨즈 헤어는 그렇지 않나요? 못 들었어요. 아, 네. 지금 다시 지금 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아니 질문했어요. 네, 머리 말리기만 하면 돼서 네. 머리 말리고 다시 질감 네. 조금만 하고 네,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용하라고요? 금방 말릴게요. 네. 오늘 그 내용이 부제목을 한번 지어야 될 것 같아요. F 미용사와 T 미용사의 미용 철학. 네, 오늘 F 미용사와 T 미용사의 뭐라고요? 미용 철학입니다. 아, 네. 미용 철학이요? 저 지금 안 들려서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원장님 벤트 브러쉬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벤트 브러쉬는 구멍이 좀 송송송 나 있어서 바람이 되게 잘 통해서요. 맨즈 헤어 커트, 짧은 머리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플랫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모류의 방향을 잡으면서 조금 너무 과도한 볼륨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커트한 것들이 거의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싶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뭔가 도구 이 사람은 왜 잘하지? 도구 때문에 잘하나? 이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저는 막 잘하는 사람 거 다 따라서 하고 싶던데. 근데 저런 벤트 브러쉬 같은 거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작은 팁이지만 적재적소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 적재적소에 좋은 제품을 내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그걸 고객한테 알려주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미용실에 들어왔을 때 디자이너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이제 다음 모델들 머리가 준비가 되고 있겠죠? 네. 네, 시간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저희 선물 받으셔야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저희 곳곳에 저희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언체 미니 키트를 선물을 드릴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이후에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원장님들이 질문하시거나 원장님과 아이 컨택을 잘해서 원장님이 선물 주세요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곳곳에 찾아가서 선물 드릴 거예요. 네, 미니 키트 하니까 막 웅성웅성하죠. 네, 미니 키트는 저희 샴푸와 마스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뭐 여행 가실 때나 이럴 때 파우치에 담을 정도로 굉장히 약간 아기자기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지금 손 드신 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저희 미니 키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크게 들어주십시오. 네. 자, 지금 저희 직원분들은 지금부터 올라가서 네, 선물 한 지금-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아, 네.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 지금 저는 너무 숱이 많으니까 틴닝으로 전체적인 모발의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 테크닉으로 텍스처를 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 저보고 아까 그 원장님 질감 처리 하나도 안 했냐 뭐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네,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왜냐면 디스커넥션 테크닉 이용해서 하려고는 하지만 저도 틴닝 씁니다. 네. 레자 씁니다. 아까 그 벤트 브러쉬 얘기하면서 도구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진짜 필요한 부분에 그게 적당하게 쓰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난 쌌송 커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절대 틴닝은 안 써. 그러면 뭐 잘못된 거야라는 생각은 저는 좀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저도 응. 예전에는 틴닝 안 쓰는 게 나름 약간 프라이드라는 생각이 아. 들었었어요. 그게 엄청난 네. 어떤 나는 달라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진짜 너무 딱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도 아, 맞아요, 알게 됐어요. 맞아요. 어떤 네. 스타일에 따라서는 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맞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것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지금 쉬는 시간 아닙니다, 선생님들. 네, 가셔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아, 근데 쉬는 내 시간 시간이 아니니까 굉장히 긴 쉬는 시간 시간이라. 아니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쉬는 시간 아니고 그대로 저희 최재 원장님 커트 진행 중이시니까 빨리 화장실 다녀오신 분은 빠르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냐면 참다 이제 1, 2부 지나서 3부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네, 급박한 마음에 달려 나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갔다 오셔도 돼요. 네, 네, 네. 저희가 쉬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지금 급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빠르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실 때 저희 카메라 때문에 중앙으로 내려오시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손. 저는 스타일링은 사실 이렇게 롤을 이용해서 머리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모질의 특성을 그냥 그대로 살려서 형태를 강조하는 스타일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울 좀 보고 갈게요. 남자는 정말 스타일링이 여자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대로 드러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형태를 어떻게 만들까 이 고민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텍스처보다 더 중요한 형태, 외형의 실루엣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 아침에 그 뭔가 오디오가 비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제가 또 떠들겠습니다. 아침에 재영원님이 저 보자마자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예요. 뭘 보고 만족했을까요? 네? 라인이요? 라인? 라인? 무슨 라인이요? 무슨 라인? 직선 아. 말씀하시면 아 맞아요. 직선. 아니 제 옷이 오늘 여기가 이렇게 이렇잖아요. 또 보자마자 아 여자처럼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거 입었고 자기 직선 입었다고 이제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말할 정도면 뭐냐. 항상 모든 걸 바라볼 때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눈여겨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형태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트라이앵글, 스퀘어, 그리고 라운드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그렇거든요. 가면은 병이에요, 병. 이렇게 뭔가 카페 같은 데 갔을 때도 아 여기는 이런 데 라운드를 썼고 여기는 스퀘어를 썼고 여기는 이렇게 했네. 요거랑 요거랑 조화를 이루니까 이게 괜찮네.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이제 주니어들 커트 교육하거나 그럴 때는 뭐 그 라운드가 되는 거 찾아보기, 스퀘어가 되는 거 찾아보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전 사실 막 그 여자 같은 스타일, 남자 같은 스타일 이런 거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제가 리프컷 이렇게 쇼컷 할 때 뭐 짧아도 여성스러운 쇼컷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인스타에 올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올리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막 두상이 볼록해야지 여자 같다, 동글해야지 여자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형태적인 것들보다 이제 저는 요즘은 어떤 분위기, 이미지에도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여자 머리랑 다르게 남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형태적인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적인 형태, 아까 테크닉 이전의 형태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차원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형태들을 좀 돌아보면요, 훨씬 디자인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올해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진 어깨를 많이 하거든요. 여긴 동그랗더라도 여긴 각기 진 것처럼. 그래서 스퀘어 라운드의 조화로움. 여자 머리가요, 남자 완전히 여기 앞에 스퀘어맨이 딱 앉아 있어요. 지금 제 앞에 여기. 근데 스퀘어적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든지 간에 또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멋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여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가 여자 머리 같대라고 해서 진짜 다 라운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되게 올드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테크닉도 조화롭게 조합을 해야 되지만 이런 쉐입도 남자 머리가 아니라 여자 머리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에서는 다양한 그런 형태들이 잘 조화로울 때 우리가 뭔가 더 멋진 디자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고객님들은 여기를 막 살리고 싶다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살리고 싶다고, 파마하고 싶다고 하고. 남자분, 여자분. 남자분이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기는 살려줘야 돼. 여기도 막 살리고 싶대. 여기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줘야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어떤 이론적, 물리적, 네. 법칙 기준보다 더 네. 우위에 있는 건 그 고객이 원하는 니즈, 네. 그 고객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 이론적 네. 법칙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 맞습니다. 절대 저는 사실- 고객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없어. 맞아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실 줄 알고 제가 질문을 한 건데요. 우리가 뭔가 배우거나 내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뭐 약간 나를 따르라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위험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재영 원장님도 이렇게 맨즈 헤어를 굉장히 형태적인 완성도를, 스퀘어적인 걸 강조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해준 그 사람의 만족, 그 사람의 마음, 심리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아마 그런 부분에 또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내가 기술만 너무 생각하지 않게 돼서 오히려 여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한테 어떤 좋은 걸 주는 디자이너인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각각의 가진 그 색깔들이 다 좋은 영향으로 갈 테니까요. 아, 진짜 멋지네요. 자, 저는 일단 굉장히 인스타 돋보기를 누르면 나올 법한 그 남성분의 스타일을 잘 해주셨는데, 원장님 혹시 이 스타일링 할 때 남성분들 굉장히 이런 스타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팁이 있을까요? 스타일링 할 때? 스타일링 집에서 스타일링 할 때 네, 집에서 뒷머리만 잘 살려주면 돼. 뒷머리만 잘 살려주고 위쪽은 플랫하게 눌러주는 것. 여기만 잘 눌러주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살아 보이잖아요. 여기를 잘 눌러주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제품은 혹시 어떻게 블렌딩을 하셨는지? 제품은 아윤체 포마드 없죠. 여기 지금 트레이에 있는 제품에서 뭘 사용하셨는지. 저는 이게 네. 포마드를 썼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맞죠? 요걸로 어떻게 되나요? 저희 프로클래식 왁스를 쓴 줄 알았습니다. 프로클래식 왁스를 쓰실 때 이 다음 네. 분 할 때 요걸로 쓸게요. 길이가 너무 짧아서 워낙에 모발이 힘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살짝 당황스러운. 그렇죠. 그래서 뚜껑도 안 열려 있어. 다음 시간에 아윤체 네, 알겠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프로클래식 왁스랑 폴리시 오일 같이 믹스하시면 이런 스타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왜 미리 정보를 이야기 안 해줬어요? 일어나 볼까요? 이것도 자, 제품도 조합이네요. 믹스. 자, 그렇죠? 지금 보여지는 이 네이프 쪽은 사실 그렇게 너무 집중하진 않았고 이 양쪽 사이드 쪽에 네이프 사이드 쪽에 퍼져 보이는 그 부분에 있는 머리 그냥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냥 실루엣만, 그냥 외형의 실루엣만 전체 실루엣만 집중하시고 보시고 직선과 단면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화하면서 한 걸로 하고 우리 이제 또 다음 모델 네. 같이 또 바로 네. 저희 이제 진행을 할 거잖아요. 모델분은 여기 잘생긴 모델분은 자, 이렇게 이제 모델 내려갈게요. 이쪽으로 퇴장을 하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